네, 오늘 양시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시각에서는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도 이 반도체 수급이 쏠려 있을지 수급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와 또 연말을 앞두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에 집중을 했습니다.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그리고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까지 어제 시장에서 물량이 몰렸습니다. 그럼 현재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 체크를 해보시면요. 역시 반도체 기업들 담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방산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또 주가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죠. LG전자와 그리고 글로벌 물류 유통기업인 현대글로비스까지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수급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기관들이 어제 담은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거래 정지를 앞두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량 담아냈고요. 2차 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기관들은 담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도 수급이 몰렸는데요. 과연 이 기업들 오늘도 담아내고 있을지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 물량이 몰리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LG전자 그리고 어제 또 미국의 로봇 업체를 인수하면서 수급이 몰렸던 기업이죠. 기관이 오늘도 담아냅니다. LIG 넥스원 담아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도 물량이 몰리네요. 그럼 개인들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개인들은 어제 또 방산 기업이죠. LIG 넥스원 역시 담아냈고요. 2차 전지 기업 중에서는 삼성 SDI와 포스코 홀딩스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려 아연이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어제 기업 설명회에서 2차 전지와 차세대 에너지 등의 신사업에 매출을 2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또 현대차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으니까요. 주가의 흐름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수급을 통해서 분명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업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수님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수급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자체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한데 현재는 다시 또 코스닥이 강보합권으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구간 기관이 코스피에서 좀 대거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수급 특징, 왜 기관은 코스피를 많이 사고 코스닥은 또 많이 팔까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눈이 많이 셨잖아요. 그럼 대답을 해주셔야 저를 먼저 됩니다. 쳐다보시고 눈을 마주쳐야 한다라는 그런. 아, 그래요? 먼저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먼저 쳐다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관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단기 자금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의 선언 만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매우 짧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외국인은 선물 플레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관에서 조금 단기성 자금으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기관이 산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호가를 끌어올리면서 사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수익률 게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특징 좀 특별한 거 보이는 거 있어요? 네, 프로그램 매수 여부가 양시장을 가르는 가장 핵심이죠. 프로그램 매수. 네,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더 강하고 오전엔 오히려 더 강했고 코스닥 시장에는 이런 강한 프로그램 매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죠.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거래가 집중되는 LS 머티리얼즈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시총 종목군들의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유가증권 시장은 지수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인덱스 쪽에 금융투자의 매수가 비교적 강하게 들어오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아까 테이버 고수가 언급했던 대로 베이시스 변화에 따라서 내일 혹은 목요일 날 단기 매물화 될 수 있는 물량이니까 이런 물량에 대해서는 또 일종의 경계감도 필요하죠.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파생 플레이에 의해서 갇혀둔 지수 속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네. 오히려 만기가 지나고 나서 뭔가 방향성을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만기가 있는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FOMC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크게 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네. 미국이나 중국에서 천지개벽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수가 급변할 가능성은 일단 목요일까지는 낮고 목요일 이후에 어떤 이슈나 방향성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 지수도 그동안 좀 답답했던 흐름을
코스피 지수가 좀 뚫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하나씩 꼽아보겠습니다. 하창원 고수부터 꼽아주시죠. 네, 저는 칩셋 미디어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수급적인 부분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이제 고점 라인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외국인이 좀 많은 차익을 내뿜었었던 그 종목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조금 그 매수로 좀 전환하는 것을 봤을 때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쪽이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로 좀 고점이 뚫리는 것이 아닌가 정도까지도 좀 확대를 시켜볼 수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퀄리타스라든지 기타 종목군들의 좀 수급들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또 하루 만에 손바뀜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라인에서 한 번에 좀 무증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우상향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칩셋 미디어 확인해봤고요. 테이버 고수. 네. 네. 이제 눈을 마주치고. 너무 이렇게 예, 가까이 테이블 오시는데,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보시면은 저는 일단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셀트리온이 이번 주가 끝나면은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합병이 들어가는데 이 종목을 제가 지금 확인해봤더니 12월 8일 날, 그러니까 급등이 시작되기 직전에 좀 유의미한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 그러면은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셀트리온의 주식을 약 한 15만 원 중반대부터 16만 원 중반대 사이에서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시하고 난 뒤부터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지주사, 말 그대로 모회사에서 이 주가에서도 우리는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있다, 혹은 우리는 이제 공개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식으로 장내 매수를 이야기했다 보니까 요 공시가 나오면서 좀 더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셀트리온 주식은 뭐 역사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요렇게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서정균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발언과 그런 공시를 적극적으로 내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에 장도 좋다 보니까 네. 요 종목이 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핵심이 되는 거는 금요일이 지나면은 한 달 동안 매매가 정지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도 수급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주 주말로 가면은 FOMC가 있고요. 그러고는 오히려 이게 한 달 동안 정지가 되는 게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셀트리온의 이 거래 정지 기간이 오히려 호재도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겹칠 수 있겠다. 다만 지금 들어오는 수급은 12월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12월 15일. 그때 전에는 매도를 하는 물량이 많을 수도 단기적으로? 있다라는 점에서 네. 한 달 동안 돈이 묶여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번 주에 셀트리온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효 고수님. 네, 어저께 이제 동반 매도가 나타나서 좀 그렇긴 한데 동진 세미캠이 최근에 주가가 10월 30일 날 3만 원을 잠깐 깼다가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뭐 4만 원도 잠시 돌파하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 기간 안에는 기관 외국인 공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쪽을 최근 들어서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솔브레도 그렇고 뭐 이 종목도 그렇고 원익QNC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개선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 우리나라에서 실적 개선이 빨라진다면 소재 쪽에 가장 빠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주 세 종목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효 고수의 동진 세미캠, 그리고 하창원 고수의 칩셋 미디어, 마지막으로 테이버 고수의 셀트리온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보시죠.